안녕하세요. 어룡캔두의 정용상입니다. 2013년 봄 스카이다이빙 자격증을 갓 취득한 다이버들이 모여 국내에서 처음으로 베이스 점프에 도전했었습니다. 인터넷으로 베이스 점프 낙하산을 주문하고 DVD로 낙하산 포장을 배우고 뛰기 전에 낙하산에 샌드백을 매달아 던져보기도 하면서 국내에서 첫 베이스 점프를 성공적으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다른 유튜브 영상에서 봤을 때보다 훨씬 천천히 펴지는 우리 낙하산을 보면서 원인이 무엇이었는지조차 몰랐었네요. 베이스 점프가 무엇인지 모르시는 시청자분들을 위해 간단히 설명해드리자면, 스카이다이빙은 지상 약 4km 상공으로부터 비행기에서 낙하산 2개를 메고 뛰어내리는 레저 스포츠이지만, 베이스 점프는 빌딩, 안테나, 교각, 절벽에 고정된 물체에서 낙하산 1개를 메고 뛰어내리는 익스트림 스포츠입니다. 빌딩, 안테나와 같은 고정된 물체 대부분이 비행기에 비해 현저히 낮은 높이이기 때문에 예비 낙하산을 메고 뛰는 의미가 없어서 낙하산 1개만 메고 뛰어내리기 때문에 그만큼 위험한 액티비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안전하게 베이스 점프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 전문화되고 확실한 정보가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베이스 점프 교육을 찾아본 결과 베이스 점프 장비 제조업체인 에이펙스 베이스에서 진행하는 퍼스트 베이스 점프 코스를 알아보게 됐습니다. 에이펙스 베이스는 전 세계 베이스 점프 장비를 만드는 업체 중 가장 전통 있고 유명한 업체입니다. 이 업체에서는 매년 수회씩 베이스 점프를 처음 배우는 스카이다이버를 위한 코스를 운영 중이었습니다. 이때 당시 베이스 점프를 배우기 위한 필요 조건은 스카이다이빙 100회, 스카이다이빙 횟수 70회에 베이스 점프 횟수 몇 번이 전부였던 저는 에이펙스사의 퍼스트 베이스 점프 코스에 참여하고 싶다는 메일을 그동안 직접 뛰었던 베이스 점프 영상과 함께 보내게 되었고, 코스에 참여해도 좋다는 메일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실 베이스 점프는 스카이다이빙처럼 필수로 정식 베이스 점프 코스를 들어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실제로 수많은 베이스 점퍼들은 어느 정도 스카이다이빙 경력을 채운 뒤 베이스 점프를 하는 친구들과 함께 첫 베이스 점프를 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아무튼 에이펙스 베이스에서 첫 베이스 점프 교육에 입교해도 된다는 허가를 받은 뒤 투어 계획을 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울 스카이다이빙 학교에서 코치로 활동 중이었던 태균 형님도 함께 코스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교각에서 배우는 첫 베이스 점프 코스를 넘어 절벽에서도 베이스 점프를 하고 오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물이 흐르는 교각은 낙하산 기능 고장 발생 시 조금이라도 더 안전을 확보할 만한 조건을 갖춘 스팟이었지만 절벽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언젠가 절벽에서 윙슈트를 입고 베이스 점프를 하려는 꿈이 있었기 때문에 절벽에서의 베이스 점프는 꼭 거쳐가야 할 관문이긴 했었죠. 미국 유타주 모하브 사막에서 운영 중인 절벽 베이스 점프 코스는 교각에서 50회 이상의 베이스 점프 경력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 2주 동안 교각 근처에 숙소를 잡아서 50회 이상의 베이스 점프 조건을 맞출 계획을 짰습니다. 드디어 미국을 향해 출발하는 날, 이때 설레면서 두렵기도 한 기분이 아직도 생생하네요. 인천에서 출발해서 일본 나리타 공항과 미국 LA 공항을 경유해서 도착한 솔트레이크 시티 공항. 베이스 점프 코스를 하는 지역인 트윈폴스까지는 차로 약 4시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오후 늦게 도착해서 자동차를 렌트하고 여차저차 트윈폴스에 도착했습니다. 다음날 눈을 뜨자마자 찾아간 페리브릿지, 수면으로부터 약 486피트로 약 150m의 높이의 교각입니다. 태균 형님과 함께 인증샷도 남기고 전날 장시간의 피로를 회복했습니다. 드디어 시작된 베이스 점프 코스. 교육은 지미와 마르타 부부가 맡았습니다. 80년대에 첫 베이스 점프를 시작했다는 이들. 베이스 점핑계에서는 이 부부를 모르면 간첩이라고 하네요. 낙하산 결합법과 포장 방법, 주의사항에 대해 설명 중인 지미. 낙하산 포장 교육 이후 호텔에서 이론 교육과 다음날 있을 점프의 예행 연습을 진행했습니다. 영상에 보이는 분이 마르타인데 30년 가까이 베이스 점프를 하면서 단 한 번도 부상을 입은 적이 없다고 하네요. 정말 대단하죠? 함께 교육을 듣는 미국 공수부대 출신 브라이언. 낙하산 기능 고장 시 대처 방법에 대해 교육 중이네요. 드디어 교육 첫날 첫 점프. 첫 점프는 파일럿 어시스트 점프. 여기서 파일럿 낙하산 가방을 열어 메인 낙하산을 개방되게 도와주는 작은 낙하산을 의미합니다. 바로 이 파일럿 점프 보조자가 손으로 잡아서 낙하산 개방을 도와주는 점프를 뜻합니다. 개방이 무척 빨라서 낮게는 30m 높이에서도 낙하산이 펴진다고 하네요. 착지 지점에서 이탈 지점으로 올라가는 코스는 2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바로 절벽을 타고 올라가는 코스. 가파른 절벽이라 위험하긴 하지만 20분 정도면 도착합니다. 거의 다 올라와서 마지막 직벽이 제일 오르기 힘들고 위험했네요. 두 번째 코스는 20분간의 트레킹과 30분간의 언덕을 걸어 올라야 하는 코스. 운이 좋으면 20분 트레킹 대신 랜딩존 바로 옆에서 배를 타고 언덕길 입구까지 이동할 수 있습니다. 베이스 점퍼들을 위해 무료로 배를 태워주시는 분은 캐시 아줌마.
10수년의 군 생활을 끝으로 은퇴하고 점퍼들을 위해 배를 모신다고 합니다. 캐시 아줌마 집에도 초대를 해주셔서 함께 바베큐도 해먹었네요. 둘째 날은 파일럿 시트를 손에 들고 점프를 하는 해넬드 점프 교육을 끝으로 베이스 점프 코스가 마무리되었습니다. 다리 바로 옆에는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가 있는데 특이하게도 이곳은 베이스 점퍼에게는 맥주가 무한 제공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페린 브릿지는 베이스 점퍼 덕에 더 유명한 관광지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첫 베이스 점프 코스가 끝나고 본격적으로 50회 점프 횟수를 채우기 위해 열심히도 뛰어내렸습니다. 퍼스트 베이스 점프 코스 이후 어드밴스드 코스 때 배우는 스토어드 점프와 언팩트 점프는 현지 점퍼에게 아름아름 배워서 뛰었습니다. 스토어드 점프는 스카이다이빙 낙하산 개방과 같은 방식으로 파일럿 시트를 낙하산 가방에서 직접 꺼내서 낙하산을 개방하는 방식입니다. 언팩트 점프는 낙하산 가방에서 낙하산을 꺼내 손에 든 채로 뛰어내린 방식이고 비슷한 방식으로 낙하산을 널어놓고 그 위를 뛰어넘어 점프하는 롤오버 방식도 있습니다. 이미 낙하산이 가방 밖에 꺼내져 있기 때문에 개방이 엄청 빠른 특징이 있습니다. 점프를 하다 보니 다양한 방식으로도 시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두 명이 동시에 뛰어내리기도 하고 난간 위에서 뛰어내리기도 했네요. 여러 점프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점프는 바로 백룹, 공중제비를 돌면서 했던 점프였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해가 지고 나서까지도 하루에 4-5번은 꼭 뛰었네요. 위험했던 순간은 3번 정도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낙하산 개방과 동시에 태균 형님의 조종 손잡이 양쪽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양쪽 뒷라이저를 이용해서 안전하게 랜딩을 했습니다. 조심. 피랩. 두 번째는 낙하산이 반대 방향으로 펼쳐지는 바람에 하마터면 나무 위에 착지를 할 뻔했습니다. 다행히 나무 풀숲 속으로 착지를 했습니다. 세 번째는 공중제비를 돌면서 점프를 할 때였네요. 점프를 해서 도는 속도와 파일럿 슈트를 던지는 타이밍이 정말 중요한데 그 타이밍을 놓쳐서 몸이 너무 돌아버렸습니다. 다시 보니 몸이 거의 옆으로 누운 상태에서 낙하산이 펴졌네요.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2주 동안 50회 점프를 할 수 있었고 절벽 베이스 점프를 하기 위한 필요 조건을 충족할 수 있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극소수의 사람들만 즐기는 베이스 점프 커뮤니티의 일원이 되어서 무척 자랑스러웠습니다. 앞으로 저의 최종 목표였던 윙슈트 베이스 점프 성공까지 앞으로의 영상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상 어룡 캔두였습니다.